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장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역시 장중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후반부에 다시 다 회복을 해주면서 약간 혼조 정도?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초보다 한 1% 정도 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전고점 뚫지 못하고 살짝 조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크게 걱정할 만한 건 미국 장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장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원래 그랬었는데 작년이 진짜 이상하게 너무 좋았던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37.2%로 대권가도 빨간불이 켜졌나 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조금 이재명이 그동안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요새 윤석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들도 한 번씩 시장이 특히 안 좋으면 시세를 받는 편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펜엔터테인먼트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 3일선 그 다음에 5일선 등에서 다시 반등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보다는 3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국동유화 그리고 원익큐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큐브는 상당히 높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자리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이 3일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동안 조정을 좀 예쁘게 받은 한네트, 로지시스, K사인 요 정도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중국 확장에 미도 젠거름 디지털 화폐 놓고 G2 경쟁을 본격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살짝 조정을 좀 예쁘게 받는다 싶으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네트 대표적이죠. 한네트는 이거 말고도 사실 비트코인이랑도 조금 엮여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디지털 화폐 쪽으로 아예 이제 선을 딱 튼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이 3일선 조정받고 5일선에서 반등 나오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로드시스 역시 이 가격 처음 강하게 상한가를 만 이 가격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일선을 따라서 5일선도 11선도 5일선 여기 있고 11선도 따라서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선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뭔가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없었죠. 없는데 거래량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말라있고, 그런데 보통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내려오지 않고 버틴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고 계속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 가격에선 팔지를 않는 거겠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사인도 슬슬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번 주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뉴스페이스 성큼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살짝 고개를 틀어줬고, AP위성 역시 이전에 가격을 그어드린 18,900원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그 위로 이제 2만원 넘긴다 하면 라운드 피겨도 넘겨지는 자리니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지 2번 만들었고, 네. 다음 뉴스. 코로나 곧 끝난다. 여행주 비행기 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죠. 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백신이 조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백신이 나온다라는 게 있으면 기대감으로 여행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도 다시 더 올라가려고 간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백신 여권 관련주죠. 많이 올라왔고, 요거 말고 라온시큐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이제 라운시큐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종목의 특성이니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게 눈에 띄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주,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하나씩 조금 지금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는 사지 마시고 살짝 조금 내려오면 지금 여행주 계속 잘 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이 있고 이 조정 폭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3%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3배 정도 올랐는데 완전 백신 들어온다 하면 더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본인의 시나리오가 깨지면 거기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진에어 역시 방향 다시 틀면서 21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고 케어랩스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최하계 항사가 5년 만에 공습한다. 그래서 내일 한반도를 뒤덮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비가 살짝 왔었죠.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막 그 빨갛게 어제 뉴스 보면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도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뉴스 나오면서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그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위닉스 역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지금 이 황사에 대한 걱정, 우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공기청정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쪽 종목들도 지금 눈을 받는 것 같은데 위닉스는 아직 이 앞에 산이 조금 크게 있는데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거래량으로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제 121선까지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 돌파를 거래량 싣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깜빡했네요. 네오이문텍이 오늘 상장을 하죠. 네오이문텍이 상장을 하는데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네오이문텍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최근에는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마켓컬리, 그랩 양쪽에 둘 다 투자를 한 상투사죠. 이 회사가 네오이문텍에도 지금 투자를 해둔 상태입니다. 47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지분의 한 5% 내외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오이문텍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니까 그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